약간 후기 삼아 이제 찍는데, 제가 이거 전쟁과 평화를 처음 읽은 게 고등학교 한 2학년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거 끝나고 막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봉고차 타고 막 다녔고, 그때 이제 그 80년대에 아니다, 90년대 초반이네요. 네, 91년, 90, 91, 92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봉고차 안에서 인신매매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밤에 막 무섭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제 집에 오면은 책상 위에 큼직한 책이 하나 펼쳐져 있어요. 그게 이제 볼쇼이 뭐 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완역, 역자는 박형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형규 선생님 번역으로 전쟁과 평화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 책의 판형이 사전 판형이에요. 요렇게 있고 밑에 한 줄 있고, 책이 너무 커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두고서 그냥 읽어야 돼요. 근데 기억은 되게 좀 부정확하게 나중에 바뀔 수 있는데, 제 기억에 좌우진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고등학교 때여서 그렇게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만 됐어도 되게 그렇게 완독하고 정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쟁과 평화를 읽은 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 때 전공 수업에서 톨스토이를 한 학기를 쭉 읽습니다. 이제 초기작부터 읽어요. 뭐 소년시대, 유년시대 이런 거 읽고 세바스토폴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편인 거죠. 그때 이제 전평을 쭉 한번 읽는데, 그때 제가 읽은 거는 범사판인데, 그거가 박형규 번역인지 이철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또 한번 쭉 읽었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수업을 하려고 다시 그 번역으로 쭉 이제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 번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그 박형규 선생님 번역 같은 경우에는 문학동네에서 리뉴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냈는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세대 많은 독자들이 청소년 시절에 박형규, 이철, 또 동환 뭐 이런 사람 있고요. 김학수 이런 이제 1세대 선생님들의 번역으로 러시아 문학에 입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표하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박형규 선생님 번역, 지금 문동에서 낸 박형규 선생님 번역은 편집자가 너무나도 많이 손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번역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갱신되는 게 맞거든요. 원작은 가만히 있는데 왜 번역은 바뀌어야 되지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여기 민음사 보면 세대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전도 새로 번역한다. 오늘에는 오늘의 젊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오늘의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목, 원전은 가만히 있는데 왜 번역은 바뀌어야 되냐. 그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자신도 번역을 하지만 또 저는 번역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직업으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번역가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어쨌거나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톨스토이 소설을 번역한다고 해서 톨스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스옙스키 소설을 아무리 번역을 해도 나는 어쨌거나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리예요, 다리.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학 그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도스옙스키하고 지금 우리 독자를 연결해주는 다리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 다른 다리를 찾으시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여러분도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읽을 또 새로운 번역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새로운 또 젊은 번역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형기 선생님 번역은 조금 올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겸사겸사 지금 톨스토이 미나를 번역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완성은 못하고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박형규 선생님 번역도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그 오역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언어감 같은 것도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외국어 수준도 선생님들 덕분에, 네, 덕분에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게 있어서 그런 거 여러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민음사 번역이 뭐 아주 마음에 들고 말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이렇게 큰 소설은 일단은 번역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의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면 이 문장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끊으셨어요. 제가 전평은 원문을 대조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안나 까레니나는 원문을, 대조까지는 아니지만 원문을 비교적 꼼꼼하게 읽은 편인데, 톨스토이 문장이 그렇게 간결하고 짧지 않아요. 체홉도 그렇고. 체홉은 군더더기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느껴지는 거지, 문형 자체가 아주 뭐 짧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톨스토이는 하물며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긴 호흡을 조금 더 살려줬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번역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든 읽어야 되니까 최근에 의류문화사에서 하나 더 나왔는데 제가 그것은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역자들을 알기에, 예, 그들의 꼼꼼함과 성실함과 뭐 그런 것들을 알기에 아마 어느 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걸로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진수를 느끼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박형규 선생 번역 역시도 선생님의 번역은 올드한 감이 있죠. 약간 낡은 감이 있지만 문학동네 편집자들의 우수한 편집 능력에 의해서 아마 그 현대적인 번역으로 거듭났을 거라는 또 기대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골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진짜 톨스토이 이게 에필로그가 2부가 제가 이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논문 쓰면서 읽으려고 하면서도 이 2부 때문에 제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굳이 뭐하러 써가지고 소설을. 네,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자, 이거 빼고 소설로서의 전평이 끝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였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니콜렌카의 얘기였다. 그 니콜라이 이제 볼콘스키가 되는 거죠.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되게 잘 키웠잖아요. 그 고모가 마리아가. 그래서 얘가 진짜 그 미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없다면은, 그래서 시간과 성장이 없다면은 소설의 2부는 쓰여질 수가 없다. 달리 말해서 장편 소설이 계속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엔 어린아이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루카치가 시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모든 것을 시간은 다 지워버린다. 그러고 이제 환멸낭만주의. 근데 이게 톨스토이에게는 그 표현보다는, 톨스토이는 낭만적인 거를 되게 저어한 건 맞아요. 반낭만주의. 에이언바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그 마지막에 이제 니콜렌카의 이 다짐, 멋지게 살 거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이게 이 불멸의 걸작, 그 전쟁과 평화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읽었는데 이게 불멸의 걸작이 아니면 우리도 진짜 이번 생은 이번 독서는 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이 불멸의 걸작의 유일한 희망이자 가능성, 이게 이제 어쩌면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조실부모한 이 니콜렌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내세우고, 다른 조카들은 안 나오긴 해요. 캐릭터로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애들이 많다, 이제 이 정도로만 나오는데, 어쩌면 이제 또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걔네들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톨스토이의 차기작은 안나 까레니나 이제 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